잘못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백스윙 탑을 할 때 꼭 이렇게 되는 분들이 30도가 넘어? 무조건 캐스팅이야. 이렇게 하면 볼이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떠버리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쿠샤킹 프로입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추워졌어요. 내년에 봄에 또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시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단 기초부터 되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습장에 오셔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던 아니면 뭐 정기적인 레슨을 받던지 간에 그런 분들이 맨 처음에 점검하는 게 드라이버나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7번 아이언이 뭐 7번 아이언이든 8번 아이언이든 6번 아이언이든 그 미들 아이언을 잘 치는가, 그 아이언을 치면서 어떤 나쁜 버릇이 있는지 아니면 뭘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먼저 체크를 하고 레슨을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맨 처음에 점검을 했을 때 안 되는 것들이 뭐 체중 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실수하고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거는 이제 방향성과 비거리에 관련된 건데요. 7번 아이언을 되게 좀 웬만큼 잘 치게 되면 드라이버를 잘 칠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뭐 아이언을 기가 막히게 친다 해서 드라이버까지 기가 막히게 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이언을 못 치는 사람은 당연히 드라이버를 못 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나 아니면 틈틈이 연습하실 때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를 뭔가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그쪽에서 좀 더 시간 투자를 하셔서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은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고!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아이언을 잘 치는 거는 기본 중에 상기본입니다. 네, 중간에 있는 클럽, 미들 아이언, 그 중에서 7번, 뭐 혹은 8번이든 6번이든 거의 비슷비슷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7번 아니면 8번인데 많이들 7번을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5가지만 좀 웬만큼 된다면 실제로 연습장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레슨을 받고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받지만 그 5가지가 뭐 거의 뭐 모든 잘 안 되는 7번 아이언이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5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방!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실 때 뭐 어드레스나 이런 건 물론 뭐 그거 다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백스윙을 하실 때 손이 요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손이 이렇게 돌아서 클럽이 이렇게 돌기 마련이죠.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너무 이렇게 손이 나가면서 얘가 나가면 괜찮은데 얘는 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분들, 이 손동작이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동작이 돌아가면서 뭔가 그 잘못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곤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손동작이 돌리는 분들은 또 일반적으로 이 클럽 헤드가 열리기도 열리지만 요 뒤로 빠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뒤로 빠지게 되면 스타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을 칠 때 이렇게 뒤로 빠지면 무조건 이렇게 엎어쳐야 돼요. 그죠? 이렇게 치니까 볼이 잘 맞을 리가 없어요. 혹시라도 잘 맞더라도 이런 것들을 뒤로 빼는 스윙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돼서 필드를 많이 나가셔가지고 상급자가 된다고 한들 뒤로 빼서 이렇게 치면 볼이 왼쪽으로 되게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럽이 뒤로 빠지면 기본적으로 요게 요런 식으로 요 날 자체가, 요 날이 내가 서 있는 형태하고 내 허리의 각도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서 클럽을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요렇게 돌아버리니까, 손이 요렇게 돌아버리면 볼을 칠 때도 돌죠.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돌 때 도니까 이 편차가 계속 커져서 어떤 날은 잘 맞고 어떤 날은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때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손목을 그대로 꺾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손목을 꺾어요. 손목을 그대로 꺾어서 몸만 살짝 돌려주면 아, 내가 이 서 있는 선상에 대해서 너무 뒤로 빠지지 않는구나. 요 앞쪽 거의 요 앞날 발의 연장선과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살짝 앞쪽에 오면서 손을 이렇게 돌리지 않는 그대로 왼손이 그대로 가면서 살짝 코킹을 해주는, 코킹을 안 해주는 분들일수록 또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손을 쓰기보다는 손목만 살짝 코킹을 해주면서 몸이 도는, 이렇게 몸이 도는 이런 스타일로 만드셔야 우리가 첫 단추를 되게 잘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이 사람이 방향이 좋거나 방향이 안 좋거나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방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손목도 쓰지 마시고 이렇게 돌리지도 마시고 이렇게 가지도 마시고 그냥 이 선상에서 그대로 쭉 빠지면서 크롭을 테이크백을 이렇게 하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꼭 해보시고요. 빠밤. 두 번째는 뭐냐면 백스윙 탑을 할 때 꼭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분들이 첫 번째 얘기를 했던 이 뒤로 빠지는 분들이 올라가면 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빠지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에서 했던 걸 만약에 고쳤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올라가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너무 많이 밖으로 빠지는 분들은 일단 오버스윙도 할 뿐더러 실제로 볼을 치실 때 내 눈에 얘가 보인다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동작이 많이 나오겠죠. 제대로 치신다면 다시 이렇게 와서 쳐야 되는데 이게 되게 좀 복잡해진다 이거죠.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심플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스윙을 하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요게 영상이 먼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 팔꿈치에 요 팔뚝과 팔꿈치 요 부분이 팔뚝과 팔뚝이 직각, 요쪽 팔뚝과 손목이 직각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서로 직각 이런 형태가 되게 좋아요. 이게 대부분 보시면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 물론 연세들이 많고 굉장히 유연하지 못해서 내가 스윙을 이렇게 작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프로의 스윙을 완벽하게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될 수 있는 정도는 웬만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이 팔과 요 팔뚝과 손목이 직각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해 놓으면 어깨가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 있을 때 몸이 돌면 내가 팔을 움직이기 싫어도 이 몸이 돌면 이 뒤쪽으로 쫓아오게 되는데 이게 먼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탑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요걸 직각으로 만들고 내가 왼쪽 어깨도 충분히 돌려서 이 클럽 자체가 헤드가 저쪽으로 가게 느낌상 아주 그냥 저 뒤에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해보라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여기 머리 위에 있죠. 헤드를 저 뒤로 이렇게 되게. 그래서 7번 아이언이 요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드라이버는 더 안 되니까 항상 저 뒤에 가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딱 서서 편하게 서서 오른손을 아까 얘기했던 직각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직각, 손하고 요 앞에가 직각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충분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놓고 왼손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직각을 만들어 놓고 왼손을 당겨 가지고 나 이렇게 쭉 피면 그립이 잡히네. 이게 올해 내가 스트레칭을 이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백스윙 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연습은 평소에 우리가 굳이 연습장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빠밤! 세 번째는 바로 캐스팅인데요. 이건 비거리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지금 했던 1번, 2번은 방향성의 문제라면 3번은 비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캐스팅이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거. 이 클럽이 뒤로 자빠지는 게 캐스팅인데 우리가 왜 캐스팅을 하면 뒷땅과 탑볼이 나느냐? 보통 뒷땅 탑볼 나요 그러면 캐스팅해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뒷땅 탑볼이 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고 현저하게 적은데, 클럽이 이 뒤로 가면 이게 완만해지면서 뒷땅이 안 나면 탑볼이 나고 탑볼이 안 나면 뒷땅이 나요. 이렇게 했을 때 볼 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요 위에서 이렇게 퐁 찍어 치는 것보다 뒤에서 이렇게 자빠져서 내려오는 이 클럽으로 볼을 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스팅을 하면 안 되는데, 캐스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나 캐스팅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일단은 GD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내가 7번 아이언을 쳤는데 남자 기준으로 뭐 한 28도, 29도, 타출각이 28도, 29도다? 그러면 캐스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30도가 넘어? 무조건 캐스팅이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28, 9도 되면 그냥 캐스팅을 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캐스팅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스타트를 느리게 하는 거예요.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확 쳐버리니까 캐스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을 느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L2L 스윙이라고 그래도 스윙을 요까지만 올려요. 그냥 이렇게 풀 스윙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한 50%만 스윙을 해야지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풀 스윙을 했던 비거리와 대부분 캐스팅 하시는 분들은 비거리가 안 나니까 내가 여기 겨드랑이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다 하지 않는 거니까 요렇게 치는 스윙과 풀 스윙을 해서 치는 스윙이 비거리가 비슷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면 치시면서 야, 내가 왜 풀 스윙과 이게 비거리가 비슷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L2L 스윙 비슷하게 여기까지 올려서 칠 때는 캐스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돼서 휘두르게 되면 손이 먼저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핸드 퍼스트 자세가 나오는데, 스윙을 여기가 아니라 더 크게 했을 때는 클럽이 저 뒤로 제껴지면서 핸드 퍼스트 자세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자세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세게 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자세가 안 예뻐, 일단.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하냐면 방금 했던 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요 연습을 계속 하시고, 숙달이 됐다 그러면 나의 스윙은 여기서부터 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치는 거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스윙을 그냥 나 이렇게 내려버릴래.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리면 끝.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냥 내리면 끝이, 내리면. 그래서 체중 이동이 좀 되신다면 내리고 몸 회전도 여기서 같이 돌라 그러면 또 이렇게 자빠지거든요. 일단 내려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린 다음에 이렇게. 스윙 자체가 이렇게 스윙을 하면 되게 프로 애들, 젊은 프로 애들처럼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클럽을 잡고 올려서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리고, 여기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먼저 내리고 체중 이동 신경 쓰지 마시고 팔이 빨리 내려온 다음에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서 내린 다음에 돌기, 이런 느낌. 빠밤. 네 번째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볼을 치실 때 이 다운스윙이 뭔가 잘못돼서 손이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일단 스핀량이 비거리가 나지 않는 데에 비해서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볼이 높이 뜨고, 그 다음에 비거리가 잘 안 난다는 게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볼을 치실 때 그 캐스팅 문제도 있어요. 캐스팅 문제도 있는데, 오른손을 너무 세게 치시면서 나는 이렇게 쭉 예쁘게 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게 치면서 손목이 이렇게 꺾이고, 아니면 볼을 치는 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팩트라는 동작은 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동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로우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나마 제일 쉬운 거는 일부러 약간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원래의 클럽으로 잡으시고 핸드 퍼스트를 하셔서 볼을 칠 때 계속 요거는 요렇게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핸드 퍼스트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는 계속 신경 쓰시면서 오른손이 자꾸 요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클럽이 요렇게 들어오는 분들, 특히 오른손이 요렇게 들어오면 무조건 클럽이 이렇게 열려서 맞거든요. 오른손이 요렇게 들어와야 돼요. 옆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아래로 이렇게 친다. 오른손을 요 아래로 친다 생각하고 치시면 스윙을 해서 오른손목이 아래로 들어오면 스윙이 이렇게 잘 가거든요. 요거 핸드 퍼스트죠. 그죠? 굉장히 좀 심한 핸드 퍼스트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면 이거는 핸드 퍼스트가 아니죠. 클럽이 뒤로 까지면서 벌써 로프트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게 아니라 오른손을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심하게 한번 해볼게요. 심하게. 이게 심하게 하면 지금 14.7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각도가 이렇게 심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손이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볼이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떠버리죠.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팩트 때 손목을 좀 나도 모르게 좀 쓴다 그러면 약간 핸드 퍼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스윙을 하시면서 나 오른손이 뒤로 이렇게 손목이 제껴진 상태에서 위에서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볼이 밑으로 좀 잘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꼭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누르는 연습. 빠밤!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피니시 자세를 우리가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제가 한번 그대로 흉내내 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손을 다 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이렇게 예쁘게 한다 그래서 나도 다 하려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발은 이렇게 다 열려 있고 막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젊은 프로들을 따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연배와 비슷한 프로들을 좀 따라해라. 그리고 만약에 한 20, 30대 골퍼라면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좀 이제 최경주 프로나 거의 시니어급의 선수들을 좀 피니쉬의 모습을 따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볼을 치고 나서 실내 연습장이나 무슨 뭐 이런 GDR 연습장이나 아니면 야외 연습장, 뭐 요즘 추우니까 야외 잘 안 가시겠지만 만약에 GDR이 돼 있다. 그러면 스윙을 딱 하시고요. 보세요. 스윙을 딱 하고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공이 어디까지 날아가나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그립을 다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끝내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유연하면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게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은 가볍게 볼을 친 다음에 가볍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친 다음에 이렇게 딱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적인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날아가는 공을 보지도 않아. 그리고 얘가 오케이 뭐 레디 이게 떠야 되는데 그냥 얼마 나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80대는 밟아야 되잖아요. 뭐 잘 치시면 70대 싱글까지도 가셔야 되는데 90대 초반 최소한 90대 초반 80대 후반을 가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를 지어라. 마무리를. 볼이 안 맞더라도 딱 요렇게 해놓고 볼이 내 볼 요렇게 갔구나. 만약에 이게 좀 길다 그러면 보통은 치고 나서 이렇게라도 서 계세요. 보통 이제 나이 좀 있는 프로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시간이 되게 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이틀만 하면 됩니다. 이틀. 그러니까 뭐가 됐던 치고 나서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날아가는 공을 구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최소한 1초 정도는 왼발로 딛고 하시면 이게 나의 스윙이 그냥
딱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윙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피니시가 예쁘면, 피니시가 예쁘거나 피니시가 잘 나오면 공이 잘 맞아요. 나중에는 내가 피니시가 예쁘게 나오면 무조건 공이 잘 맞고, 피니시가 좀 안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자기도 모르게 습득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연습도 꼭 한번 해보시길 강추해 드립니다. 그래서 5개 얘기 드렸어요. 그죠? 테이크백 할 때 손목 돌리지 말고 백스윙 탑 제대로 만들고, 다운스윙 할 때 어떻게 밑으로 슉슉 내리기만 하고, 4번째는 손목 어떻게 하면 안 쓰게 된다. 5번째 피니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좀 연습하셔서 좋은 성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배꼽이 나왔네. 그거지! 네, 오늘 5가지 알아봤는데요. 이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겨울에 뭐 흔히 얘기하는 동계훈련, 뭐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냥 인도화나 실내 연습장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를 나는 3번, 4번은 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빼고 한 3가지만 하시면 되고, 난 다 해당되네. 그럼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주 무기를 7번 아이언이던, 지금은 뭐 7번 아이언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롱 아이언, 드라이버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7번 아이언으로 뭔가 나의 샷을 완벽히 만들어 완벽히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80-90% 만들어 놓으면 드라이버는 저절로 맞게 됩니다. 드라이버는 나중에 또 영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영상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목표를 7번 아이언을 웬만큼 잘 치는 방법 해가지고 하루에 뭐 연습을 뭐 일주일 내내 못 하시겠으면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연습을 하셔서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좀 쉽게 하시고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야, 인터넷으로 봐라, 유튜브로 김프로 채널 봤더니 말이야, 나 7번 아이언 엄청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를 찾아뵙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요 밑에 카톡방 주소 있거든요. 카톡방 들어오시고, 난 VIP 돼봐야 되겠어. 그러면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김프로는 좀 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을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